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런 상상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학부모님들이 알게 됐을 때 저런 사람한테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말 하는 거. 당신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당신을 위한 그림을 처방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림 처방전 하는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림 그리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모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지망생 한승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로 사연을 신청해주신 사연자님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6살이고요. 네.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이름은 가명으로 민서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서님께서는 어떤 고민으로 어떤 사연을 신청해 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갑자기 잠을 못 자는 증상이 되게 심해졌고, 그리고 공황장애라는 그런 얘기를 병원에 가서 듣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상태로 거의 4, 5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 선생님이 됐고, 처음에는 적응을 하느라 바쁘기도 했고 해서 어느 순간은 또 괜찮았다가 또 중간에는 또 힘들었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 때문도 있겠지만 집에 있는 시간도 되게 길어지고, 제가 힘들어지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 그렇게 돼서 학교 생활은 되게 잘 해요. 다른 분들이랑 대화도 문제 없고 한데, 집에 오면 제가 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리감이 되게 크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뒤로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텐데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기 시작하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생각에 너무 오래 빠져 있어서 사회생활에는 문제없게 제가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랑 가끔씩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에 잘 얘기를 하다가도 그 순간에 공황이 오면 대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주변 사람한테는 제가 치료를 받는다거나 약을 먹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그런 건데 제가 뭔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만약에 말하는 날이 온다면 그걸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좋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도 요즘에 약 먹고 그러고 계시고? 네네. 아니 그러면은 본인의 힘듦? 그런 거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네,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고, 좀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은 뭔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지만 굳이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은 한 명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왜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에 대한 걸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를 해보고 싶은 순간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도 뭔가 말하면서 나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조차도 그런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거에 대한 선입견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제가 4, 5년을 먹어오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 이후로부터 나를 대하는 게 좀 조심스러워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 나면 이제 그 후로부터는 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순간 망설이다가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직업적인 부분이랑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도 크죠. 왜냐면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그런 직업이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평소랑 똑같이 제가 뭐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라서 좀 다운돼 있는 건데도, 저 사람은 그렇게 약 먹고 정신과 다니고 하니까 애들한테도 저렇게 하는구나, 애들한테도 저런 우울한 모습만 보이면 그건 좋은 선생님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런 게 걱정되기는 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잘 버텨오셨잖아요? 네네.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어떻게 푸셨어요? 그냥 푼다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가는 거, 그게 제일, 시간의 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 순간도 지나갈 거다, 최대한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애도 안 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고 비상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근데 사실 지금 하시는 고민들이 사실 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사건이 없어도
있고 정말 이런 자신의 그런 힘듦 같은 거를 얘기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진짜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도 드러내지 못하고 저도 드러내지 못해서 만나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는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네, 댓글로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럴 수 있다면 그런 느낌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렇다 이런 사람들의 말 같은 거. 그 병원을 다니시잖아요. 네. 병원 가서는 그런 어떤 증상이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때는 어떠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직도 많이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현실 지인 뭐 이런 게 아니라 병원 의사 선생님으로만 만나는 사람인데도 어쨌든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뭔가 제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거기서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닫혀 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말씀하시는 게 진짜 차분하시다. 원래 성격도 좀 차분하신 편이시고 지금은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음주가무 안 하세요? 술은 가끔씩 마셨는데 회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마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더 나갈 일도 없어서 거의 안 마시고 있고 맞아. 그러면 교사 생활 하시면서 가장 큰 고충? 스스로가 느끼기에 가장 힘든 거? 요즘의 고충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뭔가 호흡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불안해지잖아요. 이게 공황이 오는 걸까 이런 불안이 막 생기는데 아무렇지 않은 뭐 공황이나 그런 건 상관없는 사람이 수업을 해도 마스크를 쓰고 하면 막 말을 길게 하다 보면 숨이 차고 어지럽고 그렇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오면 저는 이게 약을 먹어야 되나 지금 먹을까 뭐 이런 고민을 수업 시간에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약 먹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쵸. 그냥 보통 하루에 컨디션을 좀 예상을 하니까 아침에 가서 미리 먹는 날도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그런 상상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학부모님들이 알게 됐을 때 저런 사람한테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가끔 그런 장면이 그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몇 학년 맡으셨어요? 지금은 10살 3학년. 싫은 점 없어요? 단점? 지금 이거 전화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교사하면서 아이들이 싫은 점 아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나? 이거는 익명이 보장되니까 상관없지 않아요? 저도 애기들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있어요 그런 거? 그냥 진짜 허심탄회하게 오늘 한번 얘기해봐요. 저는 항상 제가 혼낼 때는 제 마음을 다 쓰잖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학생들은 그걸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들어도 이제 말 듣겠구나 하고 다시 수업을 시작하면 5초 만에 다시 돌아와요.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 많아서. 솔직히 좀 더 격한 표현 써보세요. 격한 표현도 한번 써보세요 진짜. 여기서 할 수 있는 지금 특권 자유. 익명으로서. 익명으로서. 그거는 여기서까지 격식 차리시는 거예요? 체벌을 부활시키고 싶다. 체벌을 부활시키고 싶다. 이런 거. 저는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오늘 사연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하시는 고민이 진짜 지금 사회생활하는 어떤 모든 성인들이 다 하는 고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되게 공감 요소가 너무 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뭐겠어요. 역시나 혼자서만 너무 앓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민소님을 위해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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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우울증 뭐 이런 우울감 이런 게 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으로 좀 다가오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 맞죠 그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야죠. 그럴까요? 네. 끝! 다 완성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하시겠어요? 그럴까요? 어떤 그림을 그리신 건가요? 사연자님이 중간에 하신 말 중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울한 생각을 자꾸 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갑자기 제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거는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나는 우울하니까 이러면 안 돼. 나는 우울해서 벗어나야 돼. 이런 마음이 저도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향상심이니까 어쨌거나 그렇죠.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됐고 근데 우울함이라는 거는 그냥 뭐 성적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 뭐 글을 더 열심히 쓰는 거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는 거는 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린 게 뭐냐면은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여유라는 거를 느꼈던 순간이 있거든요. 이때가 21살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이때 전까지는 난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와야 되고 학점도 잘 나와야 되고 좋은 데 취직해서 잘 살아야 되고 근데 안 돼.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자꾸 우울하고 모든 걸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를 고쳐야 되지? 이것 때문에 항상 쫓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 자신이 나를 항상 쫓는 거지.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군대에서 어느 날 군대에서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군대 생활관에서 2층 침대를 쓰는데 2층 침대가 6개가 있거든요. 한 방에. 근데 그 방에 저 혼자 있었어요. 저녁쯤 시간이었는데 다들 밥 먹으러 가고 저 혼자 2층에 누워있었는데 그 순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노을이 확 방으로 들어오면서 먼지가 날리는 것들이 보이고 진짜 조용하고 밖에서 시끌시끌하고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이게 여유를 가진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항상 너무 쫓기고 나를 채찍질하고 그런 게 힘들었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를 지켜봐주는 시간이 지금 말고 있었나? 이전에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순간이구나. 이 휴식한다는 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느꼈던 기분 사연자님한테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난 이 구도가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내가 내 발 보는 느낌. 약간 그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사연자님이시고요. 앞을 바라보고 있죠. 이 뭔가 진짜 백지의 상태, 이 뭔가 공허한 이 상태는 이제 앞을 바라보고 있는 건 그냥 현실이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연자님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 중에 그런 자신의 우울을 차마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걸 또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만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앞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내 자신에 대한 자신의 뒷모습, 차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지 못했던 뒷모습, 그런 것들을 쉽게 보여주지 못하죠. 근데 그렇게 이로써 자신의 뒷모습을 뭔가 자각하고 뒷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은 자신과 같은 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수히 많을 거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자신과 같은 부류,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많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응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를 아는 순간 이로써 그곳이 찬란한 우주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미건조한 백색과 찬란하고 화려한 그런 우주, 자유로운 세계, 그거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자. 그렇죠. 새로운 우주를 발견하자. 근데 이거는 약간 지금 본인이 계속 앞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뒷면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와 자신이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뒤에는 무수히 당신과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2개의 그림을 완성했고요. 그러면은 오늘의 촬영은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버티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견뎌봅시다. 이모레였습니다. 한승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